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요새 환절기 감기가 심합니다. 저도 예, 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일도 많고 과로를 좀 해서 호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짜 잘 챙기시고요. 자, 지금 주식 시장 미국 살아나고 있죠. 국내도 좋은 듯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량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뻔히 듣는 내용은 아니시고요. 이게 머리로 생각해서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다른 뭐 주식 유튜버 분들 걸 가끔 보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식이 뭐 이렇게 오를 땐 너무 쉽죠.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오를 땐 너무 쉬운데 지금은 오르긴 오르는데 애매한 장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렇다고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라리 아주 좋은 장이 아닐 때는 제가 쉬어가셔라. 근데 쉬어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꾸준히 적립하셔야 돼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분할 매수를 하시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타이밍 매매를 좋아는 해요. 아래쪽에서 사서 위쪽에 파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는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단기로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단기 하시면 되고요. 장기로 잘 하시는 인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확률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오늘 내용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전에 샛별형, 석별형 여전히 강조드립니다. 요새 시장에 너무 잘 맞아요. 이게 너무 잘 맞는 게 이게 TQ 월봉이거든요. TQ 월봉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아래에 도지형 짧은 단봉이죠. 그 다음에 양봉 나오면 이게 샛별형이라고 했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에 별이 뜨고 그럼 아침이 오겠죠.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이게 지금 어떻게 갔어요?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47을 넘으면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47을 넘어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하고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석별형이 뜨면 우리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샛별형이 나왔는데 월봉이니까요. 한 5달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갔다가 여기 단봉, 아랫꼬리가 길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석별형 형태가 반복됩니다. 석별 갔다가 샛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패턴만 아셔도 저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대응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아시면 좋은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있어요. 우리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되게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속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 또한 속아요. 왜냐? 이게 일봉만 보시면 그렇게 되십니다. 일봉에서는 착시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보는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60일을 보느냐, 120일을 보느냐, 240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량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신호, 저는 이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아주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칙적이고 기준을 가지려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초반에 집중 포격을 하죠. 자, 집중 포격을 해서 적에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싹 부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에서도 자, 초반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낮죠. 이쪽 고점에 비해서는 낮은 겁니다. 물론 요때는 되게 근데 높은 건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이때 코로나 때인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 요럴 때 최대 거래량이 나타난다.
원래는 최저 거래량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최대가 나오다가 아래쪽에서는 전의를 상실해야 되죠. 그런데 왕창 뭐가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폭격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전쟁이 더 심해지겠죠. 뭐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거래량은 결국 저점에서 발생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 요 신호 있죠? 여기 갈색하고 분홍색이 있는데 이제 분홍색이 최대 거래량 1단계, 최대 거래량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뜨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뜨면 이건 그 구간에서 상당히 이게 한 6, 7개월이니까 7개월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락할 때 최대 거래량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이 고점이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약간 특징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국내 주식들은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고점 가면 오히려 최대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쏴서 올려야 되거든요.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세력들이 올리기 때문에 집중으로 돈을 투자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싹 털죠. 그런데 나스닥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뭐 세력이 있다, 뭐 큰 기관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어제 상한가 가고 다음날 뭐 하한가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미국이나 TQ는, 나스닥이나 TQ는 이렇게 최대 거래량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는데 어때요? 최대 거래량이 없죠? 그럼 이 구간 동안은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뜨잖아요. 여기서 떴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최대 거래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그러면 최소 거래량은 여기 신호에서 이거예요. 녹색하고 풀색인데 반대로 저점 신호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발생하면, 자, 이런 쪽에서 발생하면 뭐 나쁠 건 없는데 쏘쏩니다. 여기 거래량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급격히 못 올라가죠. 여러분 여기서 급격히 올라간 것 같지만 세 달 횡보를 했거든요. 잘 가던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최소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물론 이 시기에 이제 좀 숨을 돌리고 가는 거죠. 근데 추가 상승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꺾일 수도 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저는 우선 고점에서 최소 거래량은 쏘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 거래량보다는 오히려 낫다. 올라갈수록 최대 거래량은 부담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서져줘야 됩니다. 아래쪽. 그리고 반등할 때 보면 어쨌든 요쯤 낮은 가격에서 나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요 구간은 당연히 뭐가 좋겠습니까? 최소 거래량이 좋죠. 저점에서 발생하면 굿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월봉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착시가 일어나요. TQ는 이번에는 착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일봉 보시면 자, 요게 차트인데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이 어디라고요? 대부분 제가 만든 밴드에서 요 보라색 밴드 보이시죠? 요런 하단 구간이 저점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저점. 더 떨어지는데 왜 저점입니까? 요 구간에서 반등하거든요. 그쵸? 요 구간에서 반등했어요. 요 구간에서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하락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일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최소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HTS 키움 쓰시는 분들은 거기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요. 그 거래량 최대 최소 표시 누르시면 보일 겁니다. 자, 여기가 최소 거래량인데 의미가 좀 있어요, 이번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거래량보다 여기가 작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거래가 소강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약간 평온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사거나 팔거나를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 그 구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일봉이기 때문에 지난달쯤 되는 거예요. 11월 중반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점 신고 거래량이 안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건 가봐야 되는 문제니까 조심하시자. 먹을 구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요 밴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면 그럼 51 정도 되거든요. 자,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요 라인이죠. 51.7 정도 넘어가면 다시 밀렸다 갈 수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공격적으로 사기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도 요만큼은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금씩 사 모으셨으면 홀딩 하시면서 추매했으면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쏘쏘지만 쏘쏘니까 어때요? 한번 밀리죠? 밀려서 21 이평 지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쏘쏘지만 조금 더 사 모으셨다가 이렇게 가면 저는 그래서 이제 50 넘어가면 매도를 또 할 겁니다. 매도했다가 다시 밀리면 사고 뭐 안 밀리면 그대로 홀딩해서 가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최소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거나 팔거나가 별로 없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네, 크게 급락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누군가 아까 나스닥 특징 뭐라고 했죠? TQ 특징? 네, 매도할 때 최대 거래량 나온다고 했잖아요. 막 떨어질 때.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다 소화가 됐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잘 아시잖아요. 쇼커버 조금씩만 들어오면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올 것도 없고 기관들도 이제 별로 안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쇼커버 치고 사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거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1, 2월까지는 충분히 산타랠리 지나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트상에 좋은 위치가 왔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높아시에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빅7이죠. 매그니피션트 7 주가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올라가도 우리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올라갈 때처럼 상승 못하고 대부분 어떤 게 올라가요 지금. 성장주 중에 중간 단계급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빅테크가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줄은 거죠. 줄고 중소형주들이 훨씬 높이 올라가는 장이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 최소 거래량을 괜찮게 봅니다. 이때 발생했으니까 지금 지켜보시면서 상승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를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만 그러냐?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 코스피 월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녹색, 월봉상 녹색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죠. 월봉이니까 이게 뭐 한 3, 4년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신호들이 역시나 뭐 저점이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저점이 나와서 한번 반등은 해줬거든요. 근데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는 없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고점을 잡을 때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반등 올라오는데 신고 거래량 여기 뜨죠. 그랬더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밴드상이 어떻습니까? 빨간 상단 밴드 닿았죠. 여기도 상단 밴드 닿고 떨어지고 닿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상단 밴드 근처 갔는데 최대 거래량 여기 발생했죠. 그러니까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나오고 풀색까지 나오면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쭉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홀딩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3, 4년 더 갖고 계시면 근데 이 구간이 언제냐?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위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화랑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도 이렇게 일어났었고 자 여기 지금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2023년에 저점 신호가 저점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소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내와 미국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저는 그거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국내 주식에 제가 느끼는 매력은 이 폭이 크다는 거죠. 떨어질 때도 월드 베스트, 그죠? 올라갈 때도 월드 베스트. 그러니까 낙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 스윙을 정확히 말하면 그냥 탑다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꼭지하고 바닥을 저처럼 좀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내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냥 쭉
모아 가실 분들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 매력적이니까 저는 뭐 양쪽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 투자 그 성향 그리고 능력을 확대시키는 길이고요. 조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네, 슈팅이 한번 나와줬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사서 모으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자, 일봉상 조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색 이게 라인이죠. 채널 라인에 닿았고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예, 최소 거래량 떴죠. 예, 그러면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때쯤 사서 여기 슈팅 7.6달러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나요? 밀릴 수 있어요. 예, 여기 라인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다 쓰니까 내려가야 되는 수순이잖아요. 하지만 좀 더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월봉을 그래서 꼭 보시자는 거죠. 월봉 보시면 굉장히 긴 기간으로 잘 맞아요. 여기 최소 거래량이죠. 최소 거래량 뜨고 자, 최소 거래량이 뜬다고 안 밀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눌림이 크게 오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겠죠. 네, 이게 발생하면 한두 달은 더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하시면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큰 수익 나오고 여기 신고 거래량 보고 야,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 하나 뜨면 저는 그래서 50%, 두 개 뜨면 거의 뭐 90%까지는 뺍니다. 뺐다가 떨어졌을 때 반등하면 이제 쌍바닥 잡혔죠. 이건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 컵앤핸들 이런 형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검노선에 걸렸지만 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점은 잡았다는 거예요.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가고 지표들도 지금 바닥 쳤어요. 조금 더 밀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는 이 정도 베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저는 투자는 내 능력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저한테 오히려 주식보다 수익을 좀 준 건 TMF는 아니에요. TMF는 저는 아주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반등을 시작했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채널 라인 보라색 채널 라인 근처에서 닿았죠. 그러면서 상승을 시작해서 결국은 여기 빨간색 라인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예, 이렇게 최소 거래량들이 이렇게 뜬 이후에 한번 깊게 눌리죠. 예, 그런 다음에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고 거래량이 있는데 저점에서 최고 거래량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저점인데 안 살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크다는 건 누군가 싸다고 생각하고 많이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는 이제 KB스타 국채 레버리지를 좀 꾸준히 2023년 올해 초부터 샀어요. 사서 그때 조금 높을 때 이렇게 매도하고 절반 정도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려올 때 손해를 봤죠. 근데 이제 당연히 TMF도 갖고 있다가 손해가 커져서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다가 바닥 잡고 똑같습니다. 요 보라색 부분에 예, 닿았죠. 하단에 닿아서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한 거죠. 샀고 반등했는데 샀고 예, 한 번에 다 왕창 사면 큰 돈을 벌겠지만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4번 5번에 걸쳐서 샀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주식보다 최근엔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고점에서 우선은 절반 매도를 하고 예, 떨어지면 왜 빨간 요 밴드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좀 팔까 했는데 어차피 채권은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갖고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매도를 해서 다시 예,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좀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홀딩을 잘하는 것이 예, 투자에서 이기시는 승자가 되시는 길이신 것 같고 이전 방송에서 제가 요거 멤버십하고도 같이 말씀드렸었어요. 요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대상홀딩스에서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뜨기 시작할 때 2주 전이니까 11월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쪽에서도
자, 저는 차트를 많이 보는 이유가 과거에 이 부분, 여기 신고거래량 떴죠? 그랬더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다시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신호가 뜨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저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눈에 잘 보이게 만들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가독성이 좋더라.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도 일부 손해난 거는 손절했다가 다시 사모았다가 이렇게 해서 갖고 왔죠. 한 4달 정도 갖고 왔습니다. 물량은 줄인 상태에서 여기서 수익은 내고요. 그런데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죠. 이제 저점 신호가 여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모으기 시작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고점 있는 데는 다시 매도하고 자,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 대부분 한번 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정도 왔으면 충분히 먹었죠. 그래서 우선은 매도하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카페24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이거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호 제가 운 좋게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차트를 매일 전 돌려보는데 여긴 봤는데 여기는 그런 신호가 안 떴어요. 그래갖고 올라가길래 자 떨어질라나? 그러다가 그냥 못 사고 휙 넘어갔죠. 그래갖고 그냥 고점 부근에서 조금 사갖고 근데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저 멤버십 분들에게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해드리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그냥 다이렉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파란색이 기관 수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기금, 보라색이 연기금 수급인데 기관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보다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홀딩을 할 필요도 있어서 저는 이제 사서 반 정도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들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올랐을 때 이 신고 거래량이 뜨면 저는 이제 또 절반 매도하고 익절하고 나올 거고요. 내려오면 여기 꼬리인 25,000원 이 부분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매매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피곤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월봉 반드시 보셔라. TQ도 월봉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가 드디어 뭐 반드시 올라간다 뭐 이런 추천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차가 뭐가 나왔죠? 이 신호가 나왔죠. 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약간 다른 건 자, 요 최저거래 그러니까 신저거래량이 아래쪽에 나오면 좋은데 얘는 계속 위쪽으로 나오죠. 근데 왜 계속 나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전체 차트를 봐서 그렇지 처음에 여기 볼 때는 얘가 신저거래량인 거죠. 그죠? 근데 올라가는데도 다음에 보면 며칠 더 몇 달 지났을 거잖아요. 10달 후인데도 여기가 신저거래량이에요.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적은데 올라간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매도하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누가 던지는 물량이 없고 계속 사모아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간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신저거래량이 나타나면요. 횡보를 칩니다. 이렇게 횡보가 오래 가서 오히려 여기서는 파도 타기 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죠? 아래에서 다시 사고 박스잖아요. 박스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다시 하고 사서 매도 다시 하고 이러면 수익 구간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엔 어떻습니까? 여기 신고 거래량 뜨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훨씬 높아졌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게 떴다는 얘기죠. 신저거래량이 여기 최소라고 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신저거래량이 그럼 이제 움직일 때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좀 우량하면서 그런 종목을 보여드리면 여기 LX 인터내셔널 여기도 떴어요. 지금 떴고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왔지만 한번 밀렸죠. 그래갖고 다시 신저거래량을 형성하면서 반등해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좀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요. 5만 원대보다는 많이 내려온 가격이니까 매출이나 재무 충분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고 거래량이 자
이 고점에서 떴죠. 근데 고점이 위쪽으로 가지 않았고 이렇게 털렸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털린 건데 이게 음봉으로 갔으면 매우 안 좋겠죠. 근데 그래도 양봉에서 끝났고 그 뒤로 여기 보시면 음봉 길게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어떻죠? 엄청 크지 않죠. 예,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저는 이거 털고 나갔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요런 때 예, 5달 정도 생각하시고 매달 분할 매수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들 내시면 좋겠고요. 꼭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